반갑습니다. 마능혁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3주 넘게 사용해본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카메라, AI 기능, 디자인입니다. 자, 성능 점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S23 울트라도 정말 잘 뽑힌 폰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향상이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적으로 확실하게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점수 보실까요? 긱벤치 6 점수를 보시면 싱글코어, 멀티코어로 나뉘는데 싱글코어가 전작보다 약 200점 정도 향상이 있었고 멀티코어 점수가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3 울트라가 5600점대인데 24 울트라에서 7200점 껑충 오르면서 아이폰 15 프로맥스급의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이폰보다 높게 나오죠. 확실하게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보시면 S24 울트라의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점수보다 높게 나오죠. 레이트레이싱 성능 테스트를 위한 3D 마크 솔라베이 벤치마크 테스트도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자, 발열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카메라를 4K 60프레임으로 30분 정도 촬영했을 때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S24 울트라가 1도 정도 더 높은 42도 정도고 후면은 24 울트라가 약 3도 정도 더 높아요. 근데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의 온도는 확실히 S24 울트라가 발열이 덜합니다. 23 울트라는 49도 50도까지 찍는 반면에 24는 43도대를 유지하고 있죠. 후면도 S23가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보니까 S24 울트라에 탑재된 베이퍼 챔버가 23 울트라 대비해서 92%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열도 꽤나 잘 잡아주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엣지가 아닌 플랫한 디자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젤도 균일하고 좋아요. S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뭔가 그릴 때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울트라에서 반사 방지 코팅입니다. 빛 반사가 최대 75% 줄어드는데 와, 작살납니다 진짜. 반사 방지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선명하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빛 반사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빛이 많은 야외에서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 최대 피크 밝기도 1750니트에서 2600니트로 확 올라갔죠. 그리고 AOD가 화면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사 방지, 밝기를 통해서 AOD에서도 빛 반사 없이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전작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망원 카메라에서의 변화가 있었죠. 10배 광학줌이 5배 광학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 뭐 또 그런 건 아니고 이 1000만 화소의 10배 광학줌이 5000만 화소의 5배 광학줌으로 바뀐 거죠. 일반적인 사진을 찍었을 때 결과물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S23 전작에서 0.6배, 13, 10배로 촬영이 가능했다면 24에서는 0.6배, 13, 5, 10배로 이 5배 줌이 생기면서 좀 더 사용성이 높아졌죠. 실사용에서 10배 이상으로 촬영하는 일이 크게 많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5배 줌 이상부터는 S24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았고요. 특히 저조도에서의 5배 줌은 확실하게 개선된 점이 보입니다. 사진 잠깐 보시죠. 왼쪽에 S23 울트라, 오른쪽에 S24 울트라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하늘색 물이 좀 빠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파란기가 좀 줄었죠. 채도가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갤럭시 특유의 쨍한 색상에 적응했던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하늘색, 건물색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5배 확대해서 보면 S24 울트라의 사진이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어두운가 싶은데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구름의 디테일도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요. 미국에서 찍은 더 신자님의 인물 사진을 보면 역시나 채도가 조금 빠져있어요. 사진은 역시나 취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느끼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색감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워져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밝은 날 찍은 사진 몇 개 더 보시죠. 이 사진도 보시면 나무 바닥에서 노란기가 좀 빠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S24 울트라에서 밝은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전구, 빛 부분이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찍혔습니다. 확실히 저조도에서 S24 울트라의 업그레이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S23 울트라의 사진이 절대 뒤처지는 건 아니죠. 이 초광각 사진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찍은 사진을 3배 확대했을 때 S23 울트라에서 노이즈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5배 확대해서 보면 전봇대의 전깃줄,
모습들, 글씨 이런 걸 봤을 때 S24 울트라에서 뭉개지지 않고 디테일함이 살아있습니다. 요거는 야간에 5배 줌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 S24 울트라에서 확실히 선명하고 디테일이 잘 보이죠. 갤럭시 S24 울트라 노이즈가 없는데 이 야간 사진을 5배 확대해서 보면 아스팔트의 질감이라든지 보도블럭의 표면은 S23 울트라가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래도 S24 울트라 야간 사진에서 샤픈을 빼고 약간의 블러를 통해서 노이즈를 좀 더 잘 잡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히려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채도가 높은 게 더 맛있게 찍히다 보니까 S23 울트라의 음식 사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영상도 비교해봤는데요, 사진에서만큼 동영상에서는 크게 색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영상에서는 S23 울트라 채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S24가 더 진한 느낌입니다. 고기들이 좀 더 빨갛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주간 영상은 큰 차이가 없어서 바로 야간 저조도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밝은 곳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 어두운 곳으로 가봤어요. 그냥 딱 보면 S23 울트라가 더 밝고 S24 울트라가 더 어둡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S23 울트라가 확실히 밝죠. 하지만 디테일이 뭉개지고 노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S24 울트라는 어둡게 나오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과 가까웠고요, 노이즈가 덜합니다. 저조도 상황에서의 흔들림 보정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일반 차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5배 줌 확대했을 때는 S24 울트라가 흔들림을 더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S23 울트라에 훨씬 노이즈가 많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영상에서도 S24 울트라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100배 줌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S23의 이 망원 카메라가 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래도 광학 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S23 시리즈가 워낙 잘 나왔던 제품이라서 이번 S24 시리즈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 보이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또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촬영 중에 렌즈 교환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데 S23에서는 촬영 중에 렌즈 교환이 안 돼서 디지털 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했을 때 확실히 S24의 결과물이 더 좋죠. 제가 살짝 띄워봤는데 손떨림 보정도 S24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가장 강조하던 게 바로 이 AI 기능들이 있죠. 번역, 통역, 검색 등에 적용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정말 유용했던 것들만 꼽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화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죠. 이 통화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갤럭시 S24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 이 통화 어시스트가 뜨거든요. 텍스트 통화, 실시간 통역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여기서 실시간 통역을 눌러줍니다. 이게 좋은 점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실행이 됩니다. 상대방의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한 뒤에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한번 전달되고 번역한 언어가 뒤이어서 전달이 됩니다. 순차적으로요.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하면 들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오후 5시쯤 3명 괜찮을까요? Hell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restaurant. Will 3 people be okay around 5 p.m.? 이 순차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느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통역된 말만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여성, 남성, 목소리 설정이 가능하고 또 읽어주는 속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13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거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꽤나 정확도가 높아요. 시끄러운 공간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말들이 새어 들어가기 때문에 번역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되는 언어에 언어팩을 다운로드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미국에 있을 때 13개국어를 미리 다운받아 놨었거든요. 기대되는 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서 아마 속도, 정확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됐고, 또 제가 언어팩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13개국의 언어 중에서 6개, 7개 정도의 언어팩을 새로 다운로드 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업데이트를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갤럭시 전화 앱에서만 가능하고 T전화나 서드파티 앱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통화 같은 경우는 내가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 텍스트로 상대방에게 내가 적은 텍스트로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걸 텍스트로 변환해서 제가 듣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화받기 곤란할 때 미리 등록해둔 문자를 딱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텍스트를 통해서 하니까 신박하더라고요. 매일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빅스비 나만의 음성 만들기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등록시키면 텍스트로 쳤을 때 내 목소리랑 비슷한 게 상대방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메일 중인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때요? 제가 진짜로 통화를 한 것 같나요? 많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자, 전화 상황 말고 내가 외국인을 직접 만나서 번역을 하고 싶을 때는 역시나 인터넷 없이 온 디바이스로 가능합니다. 상단에서 빠른 설정 창을 내리면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통역을 눌러주면 이렇게 상단 하단 나뉘어서 통역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요. 잘하는 맛있는 스시집 있나요? お腹がとても空いています。美味しい寿司屋はありますか？ 아, すみません.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你吃饭了吗? 식사는 하셨나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돌려서 상대방이 보기 쉽게 텍스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만 쓸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공항으로 가는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영어로 국제선으로 가야 된다, 인터내셔널 얘기했더니 기사분이 중국인이었거든요. 만다린 이러는 겁니다. 영어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S24 울트라 딱 들어가지고 통역 누른 다음에 저희는 국제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딱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국제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我们要去国际机场。 정말 난감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3개의 언어팩을 제가 미리 호텔에서 받아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었지, 만약에 언어팩을 다운받지 않았다면 이 기능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개 언어팩을 다운받는데 막 400메가 정도거든요. 용량이 꽤 크죠. 제가 일본어, 중국어 전혀 할 줄 모르는데 S24 딱 들고 여행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 주문할 때, 이동할 때, 숙박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번역 딱 켜가지고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생각 못했던 해외여행지로 여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이 자신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S24 시리즈가 AI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들도 모두 AI 번역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유용한 AI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서클 투 서치죠. 아래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찾고 싶은 사진, 내용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빠르게 구글 서치가 가능한 기능이죠.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한다면 꾹 누르면 됩니다. 이게 영상을 볼 때, 웹서핑을 할 때 갑자기 궁금한 게 딱 보이면은 서클 투 서치로 동그라미 딱 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고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게 딱 나왔다 그러면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캡처한 것처럼 이렇게 딱 되면서 찾아주거든요.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노트, 텍스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긴 문장 번역은 당연히 해주고 요약해주는 거 요거 좋았습니다. 포토 어시스트에서는 생성형 편집으로 그림자는 기본이고 이 피사체를 이동시키거나 확대, 축소, 기울기 등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편집이 돼서 좋았고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AI 기능이 전작이나 플립5, 폴드5에 적용됐을 때는 S24 시리즈보다 이 생성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24는 성능이 좋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AI 기능 지원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능들이 25년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25년이 지나면 일부 기능들은 구독 또는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AI 기능들이 유용하게 사용될지 좀 더 사용해보면 체감이 되겠죠. 저도 사용해보고 25년이 지나서 AI가 정말 필요하게 된다면 구독을 해서라도 AI 기능을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S23 디자인을 이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엣지 말고 플랫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그립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무게도 1g밖에 줄지 않아서 여전히 묵직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S24 울트라에서는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면서 유광이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 마음에 들고요. 또 아이폰 15 프로의 티타늄 프레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상은 4종이죠. 거기다가 전용 컬러가 있는데 이 4종 색상은 좀 중후한 느낌, 어두운 계통이고 전용 컬러가 그나마 좀 튀는 색상입니다. 요거는 취향 차이죠. 케이스 씌울 거면 사실 색상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울트라의 디자인이 너무 크고 마음에 안 든다면 S24 기본 플러스 모델이 이번에 디자인이 또 좀 잘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밖에 S펜을 필기감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요 S펜 뒷부분 디자인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고 모양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죠. 요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그릴
이거 좀 아쉬운데 이 스피커가 길쭉하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안쪽에 스피커 그릴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라이트를 비춰서 좀 접사로 촬영해보면 불량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스피커를 듣거나 방수에 있어서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찝찝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24 울트라를 3주 이상 사용해본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S23 울트라가 워낙 잘 나와서 24 울트라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 성능적인 측면의 향상, 베이퍼 챔버가 커지면서 발을 잘 잡아주고 또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만족감, 또 카메라 야간 저조도에서 향상된 모습, 다양한 AI 기능들, 그리고 숨어있는 디테일한 부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단점을 크게 찾을 수가 없었고요. 확실히 S23 울트라보다 더 안정적이고 탄탄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AI 기능이 주된 강조 포인트로 출시가 되었지만 사실 AI 기능은 S23 시리즈, Z 폴드 5, 플립 5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작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한 번 더 존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I 같은 기능을 빠르게 사용하시려면 성능이 좋았을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아마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성능 차이에 따라서 이 AI 기능이 작동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24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저는 S25가 더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24 플러스가 이번에 끝나누기가 크게 없이 잘 나왔거든요. 그 제품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